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 있었던 오피스아워에서 다뤄진 얘기인데 V8 훈련 상황과 스타일 혁명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격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 V8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미드저니 개발팀의 핵심 개발 초점이 V8이고 하위 시스템 검증이 완료돼서 훈련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데이터셋이 처리되고 대규모 학습에 앞서서 작은 단위의 전체 검증이 수행 중이라고 하는데 2주 전에 데이터셋의 전면 교체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스케줄을 데이터셋 처리하는데 한 달 정도가 걸리고 그 다음에 학습하는데 한 2달 정도의 스케줄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게 2주 전인데 데이터셋 처리가 끝나서 이미 학습이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데이터셋 처리 한 달, 학습 2달 해서 12월 달에 발표가 목표였는데 지금 보면 한 3주 정도 시간을 세이브한 것 같아요. V8 학습의 초점은 일단 일관성, 그 다음에 프롬프트 이해력 요 두 내용은 늘 있던 내용이죠. 못 보던 얘기가 있는데 향후 편집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 편집 기능이라는 게 현재 있는 기능으로 에디트 기능을 말할 수도 있긴 한데 그보다는 요즘 나노바나나에서 유행하고 있는 프롬프트로 의상을 바꿔라, 모자를 씌워라, 다음에 포즈를 바꿔라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편집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걸 미드저니에서 지원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뇌피셜을 돌려봅니다. 이번 V8 개발 방식은 코드를 전면 제작성하고 신규 서버에 세팅을 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은 다음에 버그 수정을 하고 그리고 소수의 실험적 아이디어를 테스트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눈에 띄는 건 코드 전면 제작성이죠. 기억으로는 V7도 코드를 전면 제작성했어요. 그런데 이번 V8도 코드를 전면 재작성한다는데 코드 제작성의 의미는 이미지 생성, 로직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 모델 이후에 맥락 추론 모델이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요즘에 바나나와 소라2에 들어가 있는 형식으로 코드를 재작성할 것 같아요. 다음 소식은 V7.1에 관련된 얘기인데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해요. 초기 7.1 변형 모델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소리가 뭐냐면 현재 롤아웃이 준비되어 있는 V7.1 모델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출시 여부에 대해서는 팀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왜 엇갈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의견이 엇갈린다는 소리는 경험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로 보시면 돼요. 그 이유로 들어놓은 거는 V8과 동작이 너무 달라지면 기존의 미적 감각과 개인화 설정을 모두 재튜닝해야 된다. 가치 대비 효율이 낮다. 이 소리가 뭐냐 하면 다음 항목을 보면 나오는데 7.1 작업의 목적이 V8의 일부 기능을 V7에 임시로 결합해서 조기 테스트를 해서 테스트 결과를 얻고 싶은 거예요. V8 관련된 소식에서 전해드렸다시피 V8은 로직이 완전히 바뀐 결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로직이 완전히 다른 V7에서 임시로 결합해서 조기 테스트를 한 이 데이터를 다시 V7에 적용하려면 재튜닝을 해야 되는데 이 재튜닝이라는 게 거의 학습을 새로 시키는 거죠. 네, 가치 대비라는 소리가 돈이 매우 많이 드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나? 라는 물음표가 드는 모양입니다. 무슨 기능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규모의 휴먼 피드백이 필요 없는 기능이어서 가이드나 모더레이터들에게 제한적으로 테스트를 한 결과만 가지고도 무언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오픈 베타가 아니라 클로즈 알파 테스트 정도로 7.1 출시 없이 8로 넘어갈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슈퍼 드래프트 모드라고 해서 초고속 모드가 갑자기 떴어요. 1초 미만의 초고속 이미지 생성. 1초 미만이라면 그냥 엔터 치면 그냥 바로 이미지 나오는 거죠. 갑자기 미드저니가 속도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고 있는데 이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7.1 출시 여부와 독립적으로 공개 가능하다. 아마 7.1이 나오든 안 나오든과 관계없이 이것만 먼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다양한 워크플로우에 적용할 예정인데 현재 미드저니의 워크플로우에 1초 미만의 생성이 필요한 워크플로우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 소리 뭐냐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다른 워크플로어에 이 기능이 들어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드저니에서 새로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워크플로어의 대표적인 게 스타일 크리에이터와 스타일 익스플로어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스타일 파인더라는 개념도 집어넣었었는데 스타일 익스플로어라는 개념으로 통합이 된 모양이에요.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희망적인 내용입니다. 팀이 확실한 성공, 슬램덩크라는 표현할 만큼 사용자에게 큰 단기 영향을 줄 기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사용할 거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으로는 언어 대신 시각적 컨트롤, 색상, 질감,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을 덜 집어넣어라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컨트롤해서 프롬프트의 의존도를 줄인다. 이 프롬프트는 결국은 텍스트 프롬프트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만들어진 내용이 앞으로 스타일 제어 중심 도구로 자리 잡을 예정이고 기존의 단어 기반 프롬프트보다 더 강력하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다. 내 머릿속에 이런 이미지가 있고 이걸 생성해야겠다 라고 하면 기존 방식은 프롬프트로 이 스타일을 묘사를 해줍니다. 대략적으로 망가 스타일, 그 다음에 하우스, 자동차, 오렌지 컬러, 배경이 숲이다. 이 정도의 묘사를 해주고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요 정도 되는 이미지는 쉽게 생성할 수 있어요. 이런 굉장히 전형적인 애니메이션 스타일, 만화 스타일 같은 경우엔 망가 스타일이라든지 웹툰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을 사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생성할 수 있는데 이런 스타일의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런 스타일을 원하시면 기본적으로 추상화, 업스트랙트 정도 쓸 거고 하우스 정도 쓰고 이런 스타일을 뭐라고 묘사해야 되지? 라고 해서 열심히 단어로 찾아보면 누구누구의 작가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라인과 심플한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이건 생각보다 힘듭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스타일을 찾고 싶다면 일단 추상적인 느낌으로 추상화, 앱스트랙트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면 중심의 컬러풀하고 등등등이라고 써줘야 될 거예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애매한 스타일을 프롬프트로 서술하는 건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예상한 미드저니의 이 해결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일단 하우스라는 프롬프트를 입력을 받고 스타일을 제시해 줍니다. 너는 이런 게 좋니? 이런 게 좋니? 라고 선택을 하고 물론 선택이 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나는 이 스타일이야 라고 선택을 하면 선택한 이 스타일을 선택해도 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이런 스타일들을 제시해 주는 거죠. 미드저니는 대략적으로 추상적인 결과물을 원하는구나를 미드저니가 알고 관련되어 있는 비슷한 스타일들을 이런 식으로 추천해 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할 때 기존에 사용되는 이미지 생성 속도를 생각을 하면 이 작업이 굉장히 지루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거 생성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런 예시들까지 생성해 줘야 되니까. 전장에서 언급된 슈퍼 드래프트 모드 같은 경우엔 얘 클릭하면 거의 이런 이미지들은 실시간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앞에 페이지에서 클릭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이미지 바꾸는 사이에 이런 이미지들을 쭉 생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요걸 선택을 했다 라고 하면 드래프트 모드가 아니라 정식 모드로 이런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이 스타일은 695번 srf 시드다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면 유저의 입장에서는 피사 체인 하우스만 입력하고 스타일을 보신 것처럼 선택하고 클릭하고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결과물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각적 컨트롤 방법을 제공받는 거죠. 예시를 들어드린 건 저의 뇌피셜인 거고 대략 이런 식일 거예요. 근데 미드저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각적 컨트롤 방법이 이후에 스타일 제어의 중심 도구가 된다 라고 해서 나름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커스는 단어 기반의 프롬프트보다 더 강력하다. 여기가 개발 목표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 그걸 개인화와 연동을 해서 기존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미학적 영역에 대해서 제어를 시도하겠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말은 거창한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미지 2장에서 선택하는 이미지 랭킹과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마주할 것 같아요. 개인화 UI와 무드보드 얘긴데 여기서 개인화 UI가 설계 중인데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시각적 컨트롤 도구가 장착된 UI인 것 같아요. 기존 방식보다 조금 다른 UI가 아마도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무드보드 개념이 도입되는데
이 무드보드 개념은 스타일 무드보드입니다. 기존의 무드보드가, 물론 무드보드도 스타일이긴 하지만 기존의 이미지를 올려서 무드보드를 만들었다면, 새로 도입되는 스타일 무드보드 개념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누른 라이크를 수집해서 스타일 개윤화를 하고 시각적 조정 패널로 활용할 예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스타일 익스플로어에서 좋아요를 클릭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선택해 놓은 스타일 중에서 난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이미지를 클릭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요걸 모아서 무드보드 형태로 하나의 코드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의 스타일 무드보드 개념이 도입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자 프로필 낮은 위험이고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개발 중이고 초기 버전이 존재한다. 이 사용자 프로필은 퍼스널라이제이션, 개인화의 프로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SNS, 소셜미디어 같은 형태를 말합니다. 대략적으로 인스타그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 문제가 지금 해결 중이고 가장 안정적인 단기 출시 후보 중 하나다 라고 얘긴데,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이 기능 자체가 그렇게 큰 게 아니어서 한두 주 안에 업데이트 되는 게 요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드저니판 인스타그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스타일 크리에이터랑 스타일 익스플로어와 함께 나온다고 하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UI에 내가 만든 이미지도 올릴 수 있고 내가 만든 스타일도 올릴 수 있고, 누군가는 여기서 좋아요 누르고 팔로워하고 그다음에 퍼가고, 이런 기능이 있는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디오 및 편집 모델에 관련된 얘기인데, 편집 모델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저비용 비디오 모델을 연구를 진행 중이고 V8 이후에 차기 비디오 모델, 이게 아마 비디오 모델 V2가 될 겁니다. 이게 출시 예정인데, 얼마 전에 나왔었던 메타의 바이브도 그렇고 소라2도 그렇고 저비용 모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생성형 비디오 모델이 아직은 프로 유저들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먼저 공략할 포인트를 SNS라든지 일반 아마추어 유저용을 먼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얘기가 나와서 방금 전에 보셨던 사용자 개인 프로필, SNS 같은 게 틱톡 같은 게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오피스아워 시간에 나왔는데, 미드저니에서 고민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같은 경우엔 비디오는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미지에 집중하고 스타일에 집중하는 걸로 나올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틱톡은 아니고 인스타그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보다 훨씬 나은 편집 기능을 가진 미드저니식 에디트 모델을 탐구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물음표가 하나 들죠. 미드저니 비디오에 편집 기능이 있다고?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미드저니에서 말하고 있는 편집 기능은 요걸 중간에 멈추면 이런 동작을 멈출 수 있죠. 이걸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카피 커런트 프레임을 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퍼스트 프레임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컨트롤 V를 누릅니다. 이렇게 되면 복사된 해당 프레임이 스타팅 프레임에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엔드 프레임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이 이미지를 이것처럼 스타팅 프레임에 집어넣고 여기에 비디오 프롬프트를 집어넣어서 또 다른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겠죠. 이 비디오에 이 부분까지를 자른 다음에 추가로 생성되어 있는 비디오를 갖다 붙이면 이어지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미드저니가 생각하는 미드저니 비디오의 에디트 기능이에요. 방금 보신 그런 기능이 기존이고, 이 기존보다 훨씬 나은 편집 기능을 미드저니식 에디트 모델이라고 말하는 거죠. 보통 생각하는 비디오 편집기에서 사용되는 에디트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에디트에서 추가적인 생성이 되는 부분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신규 데이터셋이 준비되어서 곧 테스트가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V8 이후에 비디오에 관련돼서 나온다고 얘기를 해서 V8이 나오기 전까지는 테스트도 안 할 줄 알았더니 약간 병렬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V8이 나온 이후에 짧은 시간 안에 비디오 두 번째 모델인 V2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UI UX 전면 개편 얘긴데, 생성 페이지에 설정을 재정렬하고 고급 모드 개선 계획은 잠시 보류한다. 이 계획이 뭐냐면 4K 모니터에 맞춰서 UI를 다시 설계한다는 저번 시간에 밝힌 내용인데, 이거는 잠시 보류되고 현재는 스타일과 프로필, 요건 SNS고 요건 스타일 익스플로어 얘기죠. 여기에 집중한다 라고 하네요.
익스플로어 페이지를 통합 피드 기반으로 재구성하는데 지금도 보면 탭들이 너무 많죠.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보여주겠다인 거고, 문제의식은 더 훌륭한 이미지가 많지만 노출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는데, 이 문제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사이트들의 되게 딜레마 같은 문제예요. 이미지를 너무 작게 하면 너무 복잡해서 사람들이 잘 안 볼 거고, 그렇다고 너무 크게 하면 한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개수가 제한적이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드저니 이미지 탐색 페이지에 보면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좀 큰 편입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작게 만들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거라 믿습니다. 이미 여러 개의 UI 프로토타입이 검증이 된 상태고 이제는 프론트엔드 디자인 인프라와 통합하는 주요 과제가 남았다 라는 얘긴데, 이미 디자인은 픽스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딩만 남았다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이미지 생성 인터페이스가 점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라는 얘긴데, V8 개발과 병행된다, V8과 관계없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근본 같은 경우엔 뭐냐면 프롬프트 베이스의 이미지 생성 인터페이스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미진바라고 부르는, 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부분이 스타일을 선택을 해서 프롬프트를 실행시키는 이런 방법일 텐데, 이게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고, V8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데 이 UI까지 동시에 바뀌어버리면 기존 사용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죠. 그래서 UI 먼저 점진적으로 공개하고 그 다음에 V8을 얹을 모양이에요. 커뮤니티 이벤트에 관련된 얘기인데, 커뮤니티 미더블 계획 중인데 대략 번개를 한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해서 확장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 국가별 확장이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미드저니 본사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해서 그 옆에 몇 개 도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행사를 대형 요트 위에서 소규모 미터브로 실험 중이라고 하는데, 브랜드 감성에 맞고 일반 장소 대여 비용과 비슷하다 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큰 장소 빌려서 사람들 많이 오게 하는 거랑 그냥 배 하나 빌려서 몇 명만 갖고 하는 게 가격은 비슷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피스아워에 갑자기 브랜드 감성 얘기가 나오면서 배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유저들이 질문으로 그러면 요트를 사시냐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미드저니 사장님의 대답이 재밌었죠. 요트가 200억 정도 하는데 너무 비싸서 못 산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가격은 일단 알아봤던 모양이에요. 하드웨어 및 기타 프로젝트인데 비공개 프로젝트가 다소 진행 중이다. 이게 4개인가 5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뭘 만드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하드웨어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발표 준비 중이고 세부사항은 아직 미공개라고 하는데, 아마도 VR과 AR 중간쯤에 있는 뭐 그런 기기가 첫 번째 하드웨어가 될 것 같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사장님의 취미생활 부분입니다. 모바일에 관련된 얘기인데, 모바일 전략을 재시작한다 라고 얘기하고 팀이 만족할 만한 접근 방식을 탐색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모바일을 앱을 만들 계획이 예전에 한번 말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걸 갈아엎은 것 같아요. 뭔가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고 다시 뭔가를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미드저니 홈페이지는 지금도 휴대폰으로 접속해 보시면 훌륭한 모바일 페이지를 갖고 있어요. 그걸 넘어서는 앱으로 갔을 때 장점을 찾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품 철학과 방향성에 관련된 얘기가 오늘 뜬금없이 나왔는데, 미드저니는 약점을 개선하고 강점을 극대화를 병행을 한다. 되게 당연한 소리죠. 약점이라고 지적되는 걸 개선하고 강점을 부각시킨다. 다들 하는 기본적인 전략인데, 미드저니 회사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건 강점만 극대화로 사용해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미드저니도 물론 약점을 갖고 있긴 한데 이 부분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이래서 불만이고 저래서 불만이고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안 되는 건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장점인 부분만 써서 빨리빨리 생성하는 게 미드저니를 잘 쓰는 방법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항상 새로운 창작의 한계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드저니는 꾸준히 그런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sref, oref, 이미지 레퍼런스 이런 것들이 그냥 기능으로 추가했다라고 보지만 실제 목표는 창작의 한계를 확장하는 데 있었던 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번에 명확한 입장이라고 밝힌 건 스타일 제어를 프롬프트 단어에 의존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게 명확한 입장이다. 이런 소리고, 이런 입장은 사실 2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 sref seed인 거예요. 모델의 성능을 완성하고 나서 프롬프트 단어에 한계가 존재하니까 이후에 스타일을 그러면 번호로 주어볼까? 라는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나온 게 sref seed고, 그 이후에 계속 빌드업이 돼 왔습니다. 그런 빌드업의 최종 버전으로 비언어적 도구인 시각적 조작을 할 수 있는 이 무언가 나올 이 도구가 결론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런 도구로 아름답고 창의적이며 사용자의 행복을 높이는 게 목표다. 뜬금포로 갑자기 이해가 나와서 왜 이렇게 진지하지? 라고 얘기했는데, 스타일 익스플로어 관련된 이 비언어적 도구에 대한 설명이 좀 거창해진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업데이트에 맞춰서 사용자가 준비할 내용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시각적으로 스타일을 생각하기 시작해라. 이 소리가 뭐냐 하면, 현재 이미지 생성 AI에 관련돼서 사용자들이 스타일을 상상할 때 텍스트 베이스로 상상합니다. 당연한 거죠. 프롬프트 베이스로 프롬프팅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시각적으로 스타일을 생각하기 시작하라고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스타일 익스플로어에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무드를 참고할 이미지를 좀 모아라. 이런 얘기인데, 제가 강의 때 주로 말하는 키워드 베이스 프롬프팅의 버전 2.0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게 되면 곧 나올 슈퍼 드래프트 모드로 더 빠른 아이디어 실험이 가능해질 거다. 이렇게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걸로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스타일 크리에이터 익스플로어와 개인화 UI 중심으로 새로운 워크플로어에 대비를 해라 인데, 일단 새로운 워크플로어가 뭔지는 안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오피스 아워식 밑밥 깔기죠. 이번에는 살짝 스포가 있긴 한데, 파라미터 조합 탐색보다는 직관적인 제어를 중심으로 해라. 이 소리가 뭐냐면 미약 파라미터라고 하죠. S, 위어드, 카오스, exp 이런 파라미터들을 중심으로 스타일을 컨트롤하지 말고 직관적인 제어 중심이라고 하면 이 소리가 sref seed 써서 스타일 유지해라 라는 얘기예요. 관련된 내용이 차세대 버전이라고 하는 V8 이전에 프로필과 UI가 업데이트가 돼서 먼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미드저니 개발팀은 일단 V8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V8이 나오기 전에 미드저니의 초점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UI 업데이트와 함께 나올 걸로 예상되는 시각적 탐색 도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당분간은 미드저니의 메인 포커스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오늘 있었던 오피스 아워의 V8 관련되어 있는 소식과 스타일 혁명에 관련된 얘기인데, 제 입장은 V8은 때 되면 나옵니다. V8보다 더 집중해야 될 내용은 이 스타일 혁명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오피스 아워 내내 시각적 선택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여주는 것도 없이 기존과는 다르다. 근본적으로 바뀔 거다. 이런 얘기들만 주구장창 했는데, 어쨌든 뭔가 온다고 충분히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크게 보면 미드저니는 이 스타일 혁명에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을 대략 2년 정도 준비한 내용입니다. AI 씬에서 2년 동안 준비한 건 굉장히 오래 준비한 거고, 효과도 엄청나게 예상이 됩니다. 처음에 나올 몇 가지 기능들은 만족도가 좀 떨어지거나 본질이 파악이 안 될 수 있는데, 미드저니가 굉장히 오래 준비한 거고 굉장히 파괴력이 있을 게 예상되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발자국 단어는 시각적입니다. 제가 강의나 책에서 프롬프트의 단어를 사용할 때 시각적 단어를 사용하라고 권장을 많이 하는데, 텍스트 프롬프팅을 넘어선 시각적인 무언가를 미드저니가 준비한 것 같네요. 앞으로 나올 시각적 무언가에 대한 기대감을 거는 의미에서 오늘의 발자국 단어는 시각적으로 정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